마이크 켜져 있나 확인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원학원 국어특강 이민진 선생님입니다. 저번 시간에 못했던 고전시가 3편을 한꺼번에 할 건데, 첫 번째 이 작품은 평시조, 단시조입니다. 전체 일수로 이루어진 단시조이면서 평시조 한 편이고요. 두 번째는 장점 이상이 있긴 한데, 지금 보시면 평시조를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그죠? 왜냐면 조금 길긴 해요. 근데 평시조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평시조 일수로 이루어진 평시조이면서 단시조가 있고요. 그다음 얘는 누가 봐도 사설시조죠, 그죠? 왜 중장이거든요. 이게 전체가 중장이 엄청 길죠. 그래서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사설시조고요. 사설시조는 다 단시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시조, 단시조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단시조는 일수로만 이루어진 시조고요. 그다음 이렇게 막 연결 돼서 2수, 3수 이렇게 계속 나오면 2수 이상 되는 걸 연시조라고 합니다. 연시조들은 평시조는 뭐냐면 초장, 중장, 종장을 3장, 6구, 45자 내외를 다 지킨 건데 짧죠. 그래서 요건데 요렇게 해서 평시조들을 연결해서 이제 연시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에는 연시조가 훨씬 더 많이 나오고요. 이유는 단시조는 내면 너무 짧다 보니까 여러 작품을 함께 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출제자가 낼 때 좀 부담스럽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자, 첫 번째 작품입니다. 백구야 놀라지 마라입니다. 이 작품은 뭐 다른 건 없습니다. 크게 어렵거나 하진 않은데 이 백구가 약간 설정이라는 거 그런 것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보시면 백구야 놀라지 마라 너 잡을 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때 백구는 갈매기입니다. 그죠? 갈매기인데 흰 갈매기 갈매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청자입니다. 그죠? 청자를 설정했어요. 구체적인 청자를 설정해서 말을 건네고 있죠. 그죠? 말을 건넨다. 건네는 어투라고 적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백구는 보통 강호가도 그러니까 강호 한정가 이 자연 속에서 뭔가를 하려는 화자가 보통 많이 부르는 청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동물인데 특히 자연 속에서 뭔가 놀 때는 동물이나 식물이 많겠죠. 그 중에서 특히 백구를 많이 불러요. 그래서 흔하게 많이 나온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이 백구를 불렀다는 것 자체에서 좀 떠올리셔야 되는 거는 자연 속에 있구나 화자가 이런 거 좀 떠올리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백구를 좀 안심시키죠. 놀라지 말라고. 왜? 너 잡을 내가 아니다. 나 너 안 잡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근데 여기서 좀 하나 보셔야 되는 게 너라는 말을 쓰게 되잖아요. 이 백구한테. 얘는 사람이 아니죠. 근데 인칭 대명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의인법이 됩니다. 의인법. 부르게 되면요. 동물을 거의 다 의인법을 쓴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자, 내가 너를 안 잡을 거야. 이렇게 안심을 시킵니다. 자, 그 다음 내려가면 성상이 버리시니 누구를 나를이겠죠. 성상은 보니까 임금이에요. 그래서 화자의 처지가 나와요. 요걸 보니까 화자는 지금 버림받은 신하예요. 버림받은 신하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2번 백구가 시적 대상인 거는 맞는데 보니까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버림받은 신하가 여기 와서 지금 백구한테 말을 건네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됩니다. 자, 갈 곳이 없어. 여기 왔다. 여기가 어디겠어요? 자연이겠죠. 그래서 너 나보고 놀라지 마. 안 놀라도 돼. 왜? 내가 임금한테 버림을 받아서 지금 갈 곳이 없어 여기 온 거지. 너 잡으러 온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이제는 찾을 리 없으니 자, 이게 바로 뭡니까? 시적 상황입니다. 자, 시적 상황이 제일 중요하겠네요. 보니까 왜? 화자는 버림을 받았고 갈 곳이 없고 그래서 이제는 찾을 사람이 없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거다? 너를 쫓아서 백구 너를 쫓아서 재밌게 뭐 놀 거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시는 백구로 시작을 하지만 본인의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본인이 어떻게 살아갈 건지를 이야기하는 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 다시 한번 해볼까요? 초장, 중장, 종장. 단 3장으로, 3장으로 모든 시상을 다 전개를 시켜야 되고 모든 이야기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가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완벽한 어떤 시상 전개 방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로 출제가 된다고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그것을 같이 보시면 좋은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초장에서요. 어떻게 했습니까? 청자인 백구를 불러들인 다음에요. 자, 중장에서요. 자신의 사연, 시적 상황이죠.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종장에 가서는요. 나는 자연 속에서 너와 함께
함께 놀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그죠? 자, 결국은 자연 속에서 뭐 놀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강호가도의 한 계열로 볼 수 있고요. 결국 주제는 임금에게 버림받은 신하인 화자가 이제 앞으로는 강호에서 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뭐 작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잘 보시면 좋아요. 이 백구가 어떨 때 나오는지. 왜냐면 다른 작품에서도 백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나머지는 없고 요거는 여러분들 채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고전시가 마찬가지인데요. 백초를 다 심어도입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이게 언어 유희를 쓴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작품이 출제가 된다면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면 빠르게 선지로 좀 가보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거 해제 없이 그냥 읽으면 진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거든요. 그럴 때 뭐 좀 끄트머리 하나라도 좀 잡으면 좀 해석이 쉬운데 그런 거 하나 못 잡게 되면 그냥 이 시 자체가 통째로 100%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작품들이 만약에 이제 비연계로 출제가 됐잖아요. 그러면 한숨 쉬고 큰일 났다 할 게 아니라 4개는 맞고 1개는 틀린, 그렇죠, 부정 질문입니다. 부정 질문으로 좀 가셔서 대충 읽어보면 사실은 80%가 맞는 거잖아, 이 선지들은. 그죠? 그래서 일단 어떤 내용이다 라는 거 혹은 언어 유희라는 거 하나만 선지에서 잡아내셔도 좀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안 될 때는요, 선지로 가서 보시는 것도 한 도움이 됩니다. 한번 가볼게요. 자, 백초를 다 심어도 대는 아니 심을 것이래요. 사실 이 대를 몰라버리면 이제 이 시는 그냥 안드로메다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선지로 빨리 가보는 거죠. 분명히 뭐 대나무란 표현이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가 솔, 그죠? 이런 소나무, 대나무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고전시가 공부할 때. 그죠? 자, 대나무입니다. 그죠? 자, 시적 대상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100가지 풀이거든요. 다 심어도, 모두 다 심어도 대는 아니 심을 것이, 안 심겠대요. 여기서 시적 화자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이 대나무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고 있죠. 자, 내가 모든 걸 다 심어도 나 너는 안 심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뭔가 되게 신선하게 출발을 해요. 뭐 갑자기 대나무를 안 심냐는 거죠. 대나무 심으면 좋잖아요. 예쁘기도 하고, 그리고 대나무는 보통 지조 절개를 상징하니까 또 보통 조선조의 선비들이 좋아했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신타하니까 자,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왜 안 심는다 하지? 이유를 생각하면서 보는 거예요. 젖때 울고, 뭔 말이지? 자, 살 때 가고, 그리느니 붓대로다 이래. 지금 보니까 뭐 대로 끝나요. 포기하지 마시고 이럴 때 해석을 가보니까 저 때는 조요. 가로로 불게 되어 있는 관악기로 저를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 때 관악기인데 악기네요. 악기. 울고, 그다음 살 때는요. 화살에 몸을 입는데요. 살 때는 가고 그리는 것이 붓대다 이래요. 자, 그리고 볼게요. 이후에 그냥 계속 가볼게요. 울고 가고 그리는데 심을 줄이 있으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보면 사실 이 시조는 정보가 없이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해석 못한다고 해서 속상해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거는 선생님도 만약에 이 젖대, 살대, 붓대가 대나무로 만든 물건이라는 걸 몰랐다면 아마 해석을 못했을 것 같아요. 사실 요건 아마 보기 같은데 주지 않을까요? 그죠? 자, 젖대, 살대, 붓대는 대나무로 만드는 것들이에요. 모두 다. 그래서 대나무로 만들어지는 사물들입니다. 그래서 대나무가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요 대를 심으면 젖대를 만들고 살대를 만들고 붓대는 이거예요. 붓대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젖대를 만들면 젖대는 뭘 합니까? 울죠. 왜? 아끼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살대를 만들면 뭘 합니까? 화살이니까 가죠. 그 다음에 붓대를 만들면 뭘 하겠습니까? 그리죠. 근데 이걸 연결해 보라는 거예요. 연결해 보면 울고 가고 그리는 거죠. 이게 뭐죠? 자, 울고 가고 그리는 거. 자, 이게 바로 이별입니다. 우리 이별할 때 울죠. 일단
울고불고 헤어지고 가죠. 한 사람이 가고 나면 그리워하죠. 그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별의 과정과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 울다가 그 우리 크라이하는 우는 게 아니고, 이 가는 게 그 가는 게 아니고, 이 그리는 건 진짜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워하다가 우리 그림 그리다가 연결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별의 과정에 일어나는 일들을, 자, 뭡니까? 대나무로 만드는 사물들을 만들었을 때 일어나는 일로 지금 연결 짓고 있습니다. 왜? 이 발음이 비슷하고 좀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이게 단어가 비슷하잖아요. 자, 그래서 요걸 연결 지어서 나 대나무 안 심겠다는 거예요. 왜? 대나무를 심으면 요 물건들을 만들 건데 섭대 살대 붓대 그러면 울고 가고 그릴 거 아니야. 그래서 이후에 울고 가고 그리는 대나무를 내가 심을 줄이 있을 것 같아 안 심지 라고 해서 서리법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대나무가 시적 대상이 아니죠. 실질적인 시적 대상은 뭐가 됩니까? 이별입니다. 이별이고 이면적으로 그래서 이별을 하기 싫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여러분들 보기라든가 아니면 선지에서 도움을 안 받으면 알 수 없는 작품이 맞아요. 언어 유희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해석 못했다고 속상해하지 말고 우리가 요걸 언어 유희라는 걸 오늘 배워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언어 유희의 효과를 잘 살린 작품입니다. 자, 대나무로 만드는 도구 사물인 젖대 살대 붓대 기능을 이별의 상황에 일어나는 일들과 연결시켜서요. 자, 뭐 소리가 나는 거 운다. 화살을 쏘면 날아가는 걸 간다. 붓으로 그림을 그리면 그리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해서 굉장히 좀 재밌죠. 여러분 한 명도 안 웃은 거 아는데 그냥 재밌는 거예요. 왜? 신선하니까. 신선하죠? 이럴 때는 또 창의적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의적이고 좀 신선하고 좀 발상이 좀 창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언어 유희입니다. 말장난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런 작품이 나오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분명히 해석할 수 있는 외적 증거를 준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여기서 잠깐 끊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용량이 많아져서 올리지를 못해서 지금 나까지 했거든요. 다 작품은 따로 좀 올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마찬가지 숙제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기다가 샤프로 좀 이렇게 적어보세요. 적으면서 정리를 하다 보면 조금 더 공부가 더 잘 될 겁니다. 그러면 영상 일단은 마무리하겠습니다.